네, 우리 오늘 마이 아이템 요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교과 내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스택 교재에 NCS 교재에 있는 UI 구현 파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고 이어보겠습니다. UI 구현. 네, UI 구현을 저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구현에 관련해서 지금 뭐 개인 작업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NCS 여기에 저희가 UI 구현 파트에 있는 그 순서를 쭉 보면요. 여기 모듈 저희가 UI 구현 사실 구현 파트는 UI UX 엔지니어링에 속해 있는 그 능력 단위예요. 그래서 환경 분석, 계획 수립, 사용자 리서치, 요구 분석, 기획.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앞 단계에서 이 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이트가 기획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굉장히 길어요. 반 이상이 전부 다 이 설계, 기획 설계 이전 단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디자인과 구현을 하는 거죠. 결국 저희는 구현 파트에 관련된 내용, 즉 만들 때 구체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구현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1단계, 제 1단계 제일 중요한 건 UI 디자인 가이드를 이해해라. 가이드가 뭐라고 했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다 끝낸 후에, 네, 디자인을 다 끝난 후에 그 모든 수치들을, 즉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막 했어. 이거 빨간색. 이렇게 네, 디자인을 해서 뭐 여기는 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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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디자인을 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위드스, 하이트, 마진, 패딩, 뭐 이런 거, 컬러, 비지 컬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기술해 놓은 문서가 뭐라고요? 그게 가이드 문서예요.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간 많이 들어서 작성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가이드 작성하세요. 그러면은 그 문서에다가 구체적인 정보들을 전부 뽑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포폴 할 때도 디자인 가이드 만들 거고요. 2차 포폴도 디자인 가이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이 경력 있는 분들은 딱 그걸 보고 그냥 만든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치나 정보 데이터, 구현 데이터에 대한 거를 싹 다 넣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가이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검토 의견서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설계잖아요.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은 해놨는데 설계 단계에서 이거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 또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설계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거 표준 검토하기, 구현 표준 검토하기. 그래서 표준 관련 기준 파악하고 구현 표준을 수립하는 거죠. 기준을 파악해서 세우는 거예요. 표준 수립, 구현 표준 수립.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웹 접근성의 IR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IR은 숨기는 방법을 우리는 클래스를 BLD를 쓰고 거기에 중괄호 해서 이렇게 기술해서 숨기는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나씩 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1번, 뭐 2번, 그리고 뭐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는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며 클래스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짓고 거기에 내용은 어떤 것들을 기술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그 표준을 수립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표준 수립하는 대로 가볼게요. 54페이지. 54페이지를 좀 가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이제 UI 저작 도구 활용하기, UI 저작 도구 파악하기. 저작 도구가 뭐죠? 개발 환경에 적합한 저작 도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저 농사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그래서 뭐
저 이거 추수하는 거. 엊그저께 TV를 봤는데 할머니 둘이 사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107세고요. 딸이 80세예요. 나이가 진짜 많죠. 근데 107세 할머니가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딸 일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러고 엄마는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80세 딸도 일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자기가 밭이 굉장히 논이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베면서 하니까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조금 베다가 조금 있다가 트랙터가 쫙 오더라고. 근데 한 번에 쫙 몇 번 지나가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추수까지 끝났어요. 그냥 한 번에. 도구가 중요하다는 걸 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메모장에다가 쓰는 거랑 효율성이 완전히 저작도구를 쓰는 거랑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네. 굉장히 효율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도구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잘 쓰는 거, 인간 뭐 도구적 인간이라는 말도 있죠. 호모 생각이 안 나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네, 그래서 우리는 개발 환경을 파악해서 도구를 잘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재호 씨가 신호 충돌이 안 되었다. 네, 오늘 비대면 불인데 잠깐만요. 네, 재호 씨 혹시 듣고 계시죠? 그 신호 출결이 안 되셨다는데요? 한번 이거 찍어주세요. 지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강근영 씨, 나재호 씨, 이경선 씨, 이인혁 씨, 장수호 씨 신호 출결. 그러니까 찍는 거 한 번, 그 QR 한 번만 더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신호 그거 한 번 더 찍으면 그게 신호 출결이 되거든요. 네, 지금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네. 우리 웹 환경 JSP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웹 언어가 JSP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언어로 개발하는 이제 개발 언어가. 근데 이제 프론트 단과 백 단으로 나눠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조금 기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잖아요. 저희가 1파트, 2파트인데 이거는 프론트 엔드 그리고 이거는 백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언어는 전 세계 다 똑같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똑같아요. 그런데 백단 언어가 여러 가지야. 이게 여러 가지가 시스템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게 이제 PHP 언어 이걸 쓴다고 그랬죠. 이 언어가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여요 이거는. 그리고 비용이 비교적 덜 들기 때문에 서버 비용 이런 거 기타 등등 해서 PHP가 굉장히 파퓰러하고요. 그 다음에 JSP 유명하고요. 자바로 만든 프로젝트는 정말 많아요. 자바를 배우면 평생 굶어 죽진 않는다. 직업이 없이 살진 않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바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PHP 이것도 물론 지금 PHP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네. 자바 언어를 배워서 자바 서버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섭렵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이렇게 됐다가 이만큼 넓어져요. 백엔드 이제 단으로 봤을 때. 뭐 그때도 보니까 하루에 일감이 만약에 5천 건이 올라왔으면 그 중에 한 4천 건은 자바 언어예요. 자바. 그렇게 많아요. 자바 쪽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죽어서 그렇지 ASP 언어가 옛날부터 쓰였고요. 지금은 ASP. 그래서 단넷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C# 언어를 사용해요. C#보다 더 플러스가 4개나 된다고 해서 C#이라는 우스갯소리예요. 이거는요. C++이라는 언어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를 2번 더하면 샵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C#을요. C++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언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다 뻥이에요. 자바에서 베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바 언어를 거의 답습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베껴봐 너희들. 이렇게 완전 완벽하게 베낄 수 있어? 네, 이러면서 C샵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C샵 언어 개발 되게 오래 했어요. 이거. 저는 이걸 10년 넘게 했어요. 이거. 단내서. 제 언어라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도 정말 오래 썼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백단 언어입니다. 백엔드.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환경을 전부 파악한다.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구축해야 되는 환경 파악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엔드 개발까지 하려면 예를 들어서 JSP 자바 언어로 자바 서버 페이지 웹용으로 따로 자바를 추려놓은 게 JSP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을 갖다가 이클립스 같은 아주 유명한 툴이 있어요. 이클립스. 이클립스는 일식인가요? 일식. 그 태양이 사라지는 게 이클립스잖아요. 그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툴이 있어요. 이클립스. 되게 유명해요. 이클립스 되게 많이 쓰고요. 요걸 가지고 개발을 하시면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백엔드 하고 뭐 뒤에 저기 그 백단까지 다 연결시키는 코드를 전부 이 환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많이 써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넷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굉장히 유명한 툴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 C 언어, C# 언어, C++ 언어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다 써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게 이제 개발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 이클립스 얘기가 내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기 딱 이클립스가 있었구나. 내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클립스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자바 언어만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글 쓴 사람이 자바 개발자 하셨나 봐. 내가 썼으면 C 언어, 그 단넷으로 했을 텐데.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환경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냐, iOS냐 뭐 이런 거 파악을 해서 이제 개발 툴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스크탑이냐 모바일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구조가 이렇게 됐다가 하나짜리 구조로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거를 우리는 웹으로 만든 앱이에요. 웹앱. 우리가 만드는 건 웹앱이야. 그런데 완전히 네이티브 앱을 만들진 않는다 이거지. 여기에 설치되는 앱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이티브 앱. 즉 거기에 설치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상주에서 사는 사람을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러잖아. 미국에 살던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면은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러죠. 이 앱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거기에 설치돼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걸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걸 배우려면은 뭐 자바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오브젝트 C라는 언어를 배워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언어들이 있어요. 그 웹 쪽에서 구현하는 언어들이. 근데 저희는 이걸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뭐 배우지도 않아 우리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그 모바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는 단지 CSS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반응형 앱을 반응형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개념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쪽 부분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작 도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저작 도구를 선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UI 화면 디자인이라든가 UI 퍼블리싱, 그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코딩 작업을 수행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부분이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한다. UI 퍼블리싱, 네, 요게 화면 디자인은 이거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거잖아. 이건 무슨 툴 써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배운 툴. 포토샵. 포샵 그리고 뭐야? 일러 등. 네, 이런 툴을 쓸 거고요. 저희가 퍼블리싱을 할 때 구현된 화면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가 하죠. 웹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퍼블리셔라고 부르는 거죠. 퍼블리셔
네. 그 다음에 UI 개발은 이거를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기반으로 뭐예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데이터와 연결해주는 코딩을 수행한다. 이게 백엔드 개발자가 되는 거죠. 백엔드 디벨로퍼, BD, 백엔드 디벨로퍼.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와요. 네. 맨날 앉아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요. 엄청 네.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여정을 지금 출발한 거야. 어? 지금 반지의 제왕 보면은 대단한 여정을 출발하잖아요. 반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저 사이트 하나 때문에 퍼블리싱을 배우시고 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간단 말이지. 요게 지금 저희가 한 3, 4개월 지나면서 또 여기에서 또 3개월 정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적으로 넘어갈 거니까 지금 1개월 좀 지났잖아요. 네. 1개월 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툴은 저희가 저작 도구를 지금 하나만 쓰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 브라켓을 쓰고 있는데 근데 브라켓 말고도 툴은 더 있어요. 뭐 아톰이라는 툴을 쓰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툴을 쓰는 분도 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큐리처는. 서브라임 텍스트 3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브라켓만 써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툴은 조금 써보니까 아톰도 조금 속도가 너무 좀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나온 툴도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코드라는 툴이 있는데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쭉 진행을 하면서 개발 도구를 이제 지정을 해보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파악해서 툴을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려고 자바, JSP 쪽을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작 도구 선정한다는 얘기. 그래서 구체적인 저작 도구를 우리는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접근성 얘기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시행되니까 호환성, 웹 표준을 준수하냐, 그리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준을 UI 표준 검토 결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고려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프로토타입부터 저작 도구 선정할 때 프로토타입부터 만들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그 툴도 배울 거라는 거지. 어도비의 XD라는 툴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건.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미리 사이트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거의 리얼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 보는 거. 코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코딩 안 하고 만들 수도 있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페이퍼 프로토타입. 어떤 사람은 그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토리보드 하나씩 만들거나 네. 디지털 프로토타입. 저희는 디지털 프로토타입이에요. 네. 저작 도구 같은 것들을 선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저작 도구 선정해서 그 구체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쭉 만들고요. 저희는 지금 중간에 뭘 했어요? 와이어 프레이밍만 한번 하는 장면을 저희가 지금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이 아이템을 할 때 와이어 프레임 이제 그려놓은 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코딩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프로토타입 얘기가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요거 저작 도구를 지정하고 프로토타입 UI 제작하는 부분까지 쭉 있거든요. 프로토타입 만들 때 제가 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 하면서 얘기하면 잘 접수가 안 되니까 프로토타입 만들 때 제가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이밍만 저희는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지정한 거 볼까요? 자, 우리 여기 HTML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어디로 오냐? HTML 학습.
여기에 지금 제가 my item pj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업이 있고 에셋이 있어요. 그래서 목업부터 열어봐야 되겠구나. 목업 열고 목업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열지 마시고요. 그 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바로 가기 한번 할까요? 여기. 네. 탐색기에서 보기 한번 열어보시면 바로 열리죠? 네. 한 번에 갈 때 쓰는 방법. 탐색기에서 보기. 그 다음 보통 여기요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여기 만들어 놨는데 그 목업은 이제 와이어 프레이밍을 한 파트가 여기 목업 파트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하는 환경에 들어가면은 사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www 월드 와이드 웹에 뿌리는 거니까 따따따로 쓰시는 데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이 웹 소스 자체를 에셋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에셋이라고 써봤어요. 에셋은 자산, 즉 우리들의 소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소스가 여기 에셋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 파일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기본 데이터만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여기 목업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목업에 PDF 파일을 열어볼게요. PDF BMPR로 그림을 그린 건데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트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상단 영역, 컨텐츠 영역, 하단 영역. 근데 이거는 뭐 하는 페이지냐면 여기 뭐 목적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언급을 해줘야 돼. 이거는 그 자기 아이템에 대한 소개 사이트인 거죠. 아이템 소개 사이트예요.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건 여기서는 뭐 약간 그 자기가 그 굉장히 뭐 좋아하는 물건 또는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홈에다가 메인에다가 이제 자기 아이템들을 대표적인 아이템들을 나열을 하고 여기에 보여주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상단에 메뉴는 그런 아이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아이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자기 프로필 소개가 있고요. 홈은 지금 이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살릴 거예요.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 회원가입 기능, 로그인 기능. 말은 쉽지. 프론트엔드 단 코딩 했죠. 그럼 백엔드까지 연결돼야 되는 애들이죠. 전부 다. 회원가입 실제로 되고 로그인 실제로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권한 설정 해줘가지고 뭐 게시판 글쓰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것도 다 설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시판 오시는 길까지 이렇게 상단에 메뉴 있고 SNS 연결하는 거 여기 상단. 그래서 상단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 GMB 메뉴. 이게 GMB. 지금 그거를 옆에다 써놨어요. 글로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GMB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그리고 여기 메인 페이지 구성은요. 여기 메인 이미지가 밑에 있는 이미지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 썸네일 이미지에 딱딱딱딱 마우스 올라갈 때 여기가 바뀌게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설명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풋백 로고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사 주소 들어가게끔 간단하게 구성을 한다. 요게 이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밑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마우스가 내려올 때 서브 메뉴에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가 요게 이제 아이템 페이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 아이템 페이지 요거 만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위에 거랑 좀 상관없이 그려진 것 같아요. 밑에 거는 요거 무시하세요. 4번. 네, 그래서 요 구조도대로 우리가 구조 짜고 코딩을 기본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 쉬었다가 이어볼게요.